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인사 1,000명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주 도래미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 상인들은 5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먹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화동 2571이 5차례 공고 끝에 수탁기관을 구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보수 정서가 강한 영동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지역 인사 1,000여 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각계 인사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이 계엄 폭력에 의해 유린당했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뿌리 뽑히며 국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며 엄중한 위기에 침묵하는 것은 시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묵묵히 일상을 살아온 강릉의 선량한 시민마저 분노하게 만든 이 사태에 맞서 우리 강릉 시민과 청년 학생들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국 선언에 참석한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표결에 참여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강릉 지역 청년 학생과 원로, 종교와 문화예술 등 각 분야 1,2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서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 산하 60여 개 성당은 12일 일제히 시국 미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릉시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권성동 국회의원의 사과와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사과는커녕 궤변으로 일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졌다며 권성동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께도 전합니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이십니까? 더 이상 강릉 시민의 자존심을 상처내지 말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십시오. 영동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릉 도심에서 개최된 탄핵 집회와 거리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영동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항의 방문이 잇따르며 근조 화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고 속초인제 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은 전국 안정화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릉 비상행동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14일 오후 4시 이곳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내연관계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장교 양광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측은 살인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 양광준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2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에게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기된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뭐 아주 정밀한 계획이 있고 약간 미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조금 미묘하지요. 공소사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요. 살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죠. 조사 결과 양 씨는 피해자 A 씨와 교제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혼인 양 씨와 달리 A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 씨는 발각을 우려해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고 되돌아가 은닉 상태를 다시 확인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범행 전 위조 차량 번호판 등을 검색한 점과 범죄 행동 분석에서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의견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양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11일 밤 도레미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점포 3곳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곳과 불과 3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은 5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시장 안. 냉장고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불길이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인근 가게로 번집니다. 화재 발생 약 4분 후 소방관 80여 명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듭니다. 지난 11일 저녁 9시 30분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점포 3개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시장 상인 모두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점포는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점포 안에 있던 냉장고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식기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은 냉장고 안에 있어 건질 수 있었던 떡을 인근 상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0년 된다고. 20년 가요. 여기서 그래도 다 생활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글쎄 다시 복구가 되면은 다시 해야지. 이곳 도레미 시장에는 모두 95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원주만두로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는 시장 전체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겨울 장사에 나선 상인들도 걱정이 큽니다. 화재 난 가게나 여러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를 시켜서 일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실 이 화재 난 그 점포주께서는 상심이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한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일 원주 중앙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당시의 악몽이 또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불난 지가 벌써 5년 됐잖아요. 그때도 제가 여기 현장에 있었는데 가슴 철렁했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 다 타고 통제되고 이랬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저 도레미 시장에서 또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혹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상가 또 여기서 여기도 문제지만 앞으로 불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지역 먹거리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 건립한 건물이 있죠.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인데요. 네, 5차례 공고를 낸 끝에 최근 수탁기관이 정해졌는데 시의회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향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화동 2571입니다. 지역 먹거리 개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12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건물은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관리 유지 비용만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춘천시는 공고를 5차례 낸 끝에 지난 10월 수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인데 시의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 10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위탁 운영비 5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는 수탁기업이 먹거리 분야와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는 좀 무관하게 복합문화 공간,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것이 좀 주가 되는 회사가 선정이 됐고 실제로 수탁기업으로 선정된 YN컬처스앤스페이스는 영상 제작 등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해왔던 곳입니다. 화동 2571을 푸드 창작 공간으로 재구성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의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사 사업 운영 실적 평가 항목에 문화예술 사업이 추가되는 등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운영 실적 이런 거 똑같지만은 운영 능력에는 구성원이 들어가 있고 재무 상태까지 들어갔어요. 기존에 했던 평가 기준표랑 내용이 많이 틀려졌어요. 전례를 보면 저희가 그 수탁자들이 재무 능력이 좀 약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화동이라는 거를 운영을 할 때 약간 부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춘천시는 먹거리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며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탁기업에 지원될 운영비 5억 원은 오는 13일 열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화동 2571, 수탁업체에 대한 시의회 우려를 춘천시가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속초시가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 지역 지정 기준에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 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돼 13일부터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속초시는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보조금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연간 150억 원가량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준 정선 군수가 12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집무실에 걸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슬로건을 제거하고 전후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병화 시인이 쓴 의자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지금 어디매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라며 그분을 위하여 액자를 비워드리겠다고 사실상 탄핵 찬성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육동환 춘천시장은 자신의 SNS에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 발호를 올리고 군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육 시장은 안타깝게도 시민으로서 또 시정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다며 없담을 밝혀 애둘려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강원도 내 각 지역에서 대통령 탄핵과 정치권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횡성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횡성 촛불행동은 11일 저녁 횡성 3.1공원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2차 계엄 저지,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제1차 횡성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